안녕하세요. 물고기자리 영어입니다. 오늘은 제가 2학기 첫 대면 수업에서 했던 활동을 한번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온라인 수업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학습한 것이 동명사였고요. 저는 동명사를 복습하는 활동으로 이 클래스 서베이 활동을 준비해 갔는데요. 동명사뿐만 아니라 투부정사나 아니면 일반 동사 아니면은 다양한 수거 같은 걸로도 얼마든지 응용이 가능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학습지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1번부터 10번까지 보시면 모든 문장에 동명사가 포함되어 있고 뒤에 반드시 동명사를 취하는 동사들이 여러 등장을 해요. 그래서 동명사를 취하는 동사들 목록을 다 외운 후에 이제 복습으로 이렇게 학생들에게 실제로 적용되는 이런 살아있는 예문들을 가지고 복습을 한다는 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제 활동 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1번, 동명사의 뜻에 유의하여 해석을 완성한다. 해석은 한 첫 번째, 두 번째 정도만 저랑 같이 하고요. 나머지 3번부터 10번까지는 학생들이 스스로 해볼 수 있도록 시간을 줬어요. 자, 동명사의 뜻,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동명사는 뭐뭐 하는 것 혹은 뭐뭐 하기로 해석이 된다. 그래서 그걸 유념해서 모든 문장을 해석해 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문장과 내 상황이 일치하면 동그라미, 일치하지 않으면 X표를 치도록 합니다. 3번, 문장과 내가 일치하는지 먼저 보고 나서 이제부터는 우리 반 친구들 중에 이렇게 문장과 일치하는 친구가 몇 명이나 있을지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추측을 한다는 게 한 반에 24명이라면 예를 들어 유튜브를 좋아하는 친구는 몇 명 이렇게 정확하게 찝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계산을 할 때 실제로 나온 숫자에 플러스 마이너스 2를 해서 계산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따가 좀 더 보여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점수를 베팅한다. 만약에 내가 최소 1점부터 최대 10점까지 점수를 걸 수 있는데 제가 만약에 5점을 걸었는데 내 추측이 맞았다면 5점을 얻고 틀렸다면 5점을 잃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1번 해석을 같이 해요. 자, making friends is easy to me. 여기서 문장의 주어로 쓰인 making friends, 친구를 만들다 라기보다는 사귀다가 더 자연스럽고 이거를 동명사 부분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친구를 사귀는 것은 나에게 쉽다. 그래서 아이들 학습지에는 사귀는 것 이 부분을 뚫어놓고 직접 한번 한글로 써보도록 했습니다. 2번도 마찬가지 I like watching YouTube. 유튜브를 시청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도록 아이들한테 쓰게 했고요. 이제 3번부터 10번까지는 직접 할 수 있는 시간을 줬어요. 이제 해석을 밑에 써보라고 했어요. 아이들마다 해석을 써내는 시간이 각자 다르게 걸리겠죠. 그러면은 그런 친구들은 미리 오른쪽에 동그라미 X표 하기, 친구들 숫자 추측해보기, 미리 자기의 속도에 맞게 진도를 나가고 있으니까 그냥 충분히 저는 5분 정도 시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I'm good at singing, 노래를 하는 것을 잘한다. 이렇게 하면 사실 조금 어색하고 군더더기는 표현 같지만 그래도 이라고 해석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었고요. 실제로는 노래를 잘한다라고 해석하면 된다고. 자, 이렇게 학생들한테 이 화면을 직접 칠판으로 보여주면서 해석을 정확하게 하도록 했어요. 특히 5번 같은 경우는 별표를 쳐줬어요. 자, mind라는 동사가 명사로는 마음이지만 동사로는 싫어하다라는 뜻이 있어서 뒤에 항상 동명사를 필요로 하고 집에 있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라고 쓰여서 사실은 집에 혼자 있는 것도 좋다 이런 의미로 쓰였다는 거 mind를 강조했었고요. 자, 6번 자, 7번도 아이들이 중1 학생들 아직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avoid, 피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먹는 걸 피한다. 한마디로 고기 먹는 걸 싫어한다로 해석하면 된다는 거. 자, 8번, 9번, 10번 이렇게 다 답을 보여줬어요. 10번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재미로 give up studying English. 영어 공부를 벌써 포기할 것이냐. 설마 이런 학생 없겠죠? 이러면서 했는데 밤마다 손을 듣는 당찬 아이들이 있어요. 포기하는 것도 포기하는 건데 그거를 감히 손을 들어서 말할 수 있을 만큼의 용감한 친구들이 밤마다 반 분위기에 따라 하는데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또 한 1, 2분을 주면서 문장이 나와 일치하면 O, 일치하지 않으면 X를 치라고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 I avoid eating meat, 나 고기 먹는 것을 피한다. 이 문장 그대로 해석해서 나는 고기 먹는 게 싫으면 동그라미고 피하지 않고 좋아하면은 X고 문장을 그대로 해석해서 동그라미 해야 된다는 거. 긍정, 부정과 상관없이 문장 그대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반에
동그라미를 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자, 아이들이 선생님 이걸 정확하게 어떻게 알아요? 라고 말을 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1을 할 것이라고 설명해 주셔도 되고 다 방법이 있으니까 일단 써보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반에 24명이 있는 경우는 24명 중에 몇 명일지 한번 추측을 하라고 했죠. 몇 점을 베팅할까? 최소 1점에서 최대 10점까지. 근데 제가 꼭 이야기를 해줘요. 자, 너희들 귀찮다고 전부 다 10점으로 쫙 걸면은 나중에 점수가 몇 점이 나오냐면 막 마이너스 80점이 나온다. 폭망하는 지름길이다. 전부 다 10점을 걸면 절대 안 되고, 확실히 알겠는 건 좀 확률이 높은 거는 10점 걸고 아니다 싶은 거는 적게 걸어라. 이게 점수 잘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 베팅인지 알게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맞으면 건 만큼 얻고 틀리면 건 만큼 잃는다는 거 강조하고, 자, 이제 또 예를 또 한번 보여줘요. 이해력이 빠른 반은 이렇게 설명하실 필요 없고 그냥 쭉 진행하면 되는데, 이제 제가 학교로 옮긴 후에 이 학생들과 거의 첫 번째 하는 복잡한 활동이라서 제가 되게 설명을 자세히 했었어요. 그래서 자, 예를 들어 제가 또 하는 걸 보여줬어요. 친구를 사귀는 건 나한테 쉽다. 나랑 일치하느냐? 제가 중학교 때로 돌아가 보면 중학교 때 친구 사귀는 게 저한테 너무 어려웠거든요. 이제 X다. 어려웠으니까. 그리고 이거를 동그라미 한 사람이, 그러니까 친구 사귀는 게 쉬운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일까? 자, 24명 중에 몇 명이 될까?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10명으로 추측을 하고 점수를 몇 점을 걸까? 반반이야.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어. 5점을 걸게요. 자, 두 번째는 집에 혼자 있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 나는 집에 있는 게 좋아한다. 엄청 좋아해요. 5. 그 다음에 5인 사람이 나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자, 5를 한 사람이 몇 명일까? 24명 중에 7명이라고 추측을 하고 점수를 왠지 확신이 드는 경우에는 10점을 할 수 있겠죠. 뭐 어려운 문제지만 확신이 들 때는 10점. 자,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1번을 제가 맞았다면 점수는 5점 플러스가 되겠죠. 만약에 제가 2번 틀렸다면 마이너스 10점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지금부터는 이제 칠판에다가 1번부터 진행을 해요. 이제 약간의 좀 영어를 많이 섞어서 지금부터 이야기하면 좋아요. 그래서 자, 아이들이 학습지를 다 완성하면 이제 베팅을 시작을 해야겠죠. 저는 그러면 칠판에 1번부터 10번까지 번호를 써놓고 시작을 해요. So number 1, making friends is easy to me. Please raise your hand if you think making friends is easy. 이런 식으로 좀 영어로 발화를 많이 해가면서 물어봐요. 그럼 please raise your hand 해서 저는 1, 2, 3, 4 이렇게 숫자를 영어로 셉니다. 그래서 there were 13. 자, 그러면은 13명이 손을 들었어요. 그럼 저는 그때부터 아이들한테 이제 중1이니까 되게 유치하게 자, 지금부터 수학적 능력이 필요하다고, 계산을 잘 해야 된다고, 여러분 할 수 있겠냐면서. 자, 지금부터 13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딱 써요. 자, 이 말은 몇 점부터 몇 점까지 맞게 해주는 걸까요? 자, 그러면 13에서 2 뺀 11부터 2 더한 15까지 이렇게 직접 써줬어요. 11, 12, 13, 14, 15를 쓴 모든 친구들은 맞게 해준다는 거죠. 이렇게 총 24명인데 이렇게 5개의 숫자 범위까지 맞게 해주면은 그래도 그 맞출 확률이 엄청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애들은 이제 할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2번도 손을 들게 했죠. Please raise your hand if you like watching YouTube. 이렇게 물어보면 everyone, 모든 사람들이 손을 들었어요. 24명. 그래서 22 쓴 사람부터 24 쓴 사람까지 모두 맞게 해줬죠. 자, 원래 제가 작년 같은 경우는 이 활동을 할 때 짜기 채점을 하도록 했었어요. 왜냐면은 아이들이 나중에 하다 보면 막 너무 감정을 이입해서 점수에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가 오라고 했던 것도 막 반대로 손을 바꿔들고, 왜냐면 내가 한 명 안 들면은 좀 내가 점수가 올라갈 확률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막 손도 바꿔들고 계산도 잘못하고 이래서 짝이랑 바꿔서 채점을 하겠는데, 올해는 거리 유지 때문에 학습지를 바꾸는 건 못하고 그냥 스스로 잘 채점하도록 했어요. 그 대신 제가 엄청 꼼꼼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줬죠. 또 어떤 문제가 있었지? 마지막에 10번 같은 경우를 보면은 자, Please raise your hand if you're going to give up studying English. 자, 벌써 혹시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Please raise your hand. 근데 there was no one. 그래서 0인 경우, 자, 그럼 0에서 2까지 쓴 사람까지 맞게 해줬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정말 너무 당당하게 막 3명이나 손을 들고 저 영어 포기했어요 이러면서 막 웃으면서 말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반마다 되게 분위기가 달라요. 어떤 반은 그런 친구들이 있어도 감히 이렇게 내보이지 않고, 그런데 또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분위기 따라 다르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10문제를 다 하면은 마지막에 채점을 하도록 합니다. 이제 다 채점을 하면은 점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제 애들이 채점하면서 되게 황당해해요. 왜냐면 되게 어렵잖아요, 솔직히. 이제 점수가 마이너스로 막 내려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얘기를 하죠. 자, 오늘 도장을 주는 친구들은 바로 몇 점 이상일까 알아맞혀봐라. 그러면 제가 자, 오늘은 0점만 넘으면 도장을 받을 수 있다. 오늘은 점수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0만 넘어도 정말 잘한 거다. 그런 친구들은 다 도장 주겠다 하면 아이들은 되게 웃어요. 아, 겨우 0점 받았는데 이게 진짜 잘한 거구나 이러면서. 그래서 처음에 진짜 수업에 들어가면 막 진짜 찬물 끼얹는 것 같은 싹 다 죽어있는 그런 분위기로 수업을 시작을 해서 요걸 하다 보면 그래도 아이들이 되게 많이 살아나고 재밌었어요. 저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아이들이 그래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듣는 강의에서 그래도 뭔가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영어 문장을 실제 자기 생활 패턴이랑 자기 상황에 대입해 보면서 좀 유의미하게 한번 받아들여 볼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또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친구들은 어떤지 서로 볼 수 있다는 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손을 들 때 결과를 되게 궁금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1번 질문에 대한 답, 누가 손에 들었는지 아닌지 다 일일이 보고, 특히 뭐 예를 들어 뭐 I'm good at singing, 난 노래를 잘한다. 그럼 그걸 들 때 사실 용기가 필요해요. 왜냐면은 노래 잘한다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손을 그래도 들게 해서, 왜냐면 자기 학습지에 오라고 했다면 손을 들게 해서 저도 이 반에 노래를 잘하는 친구는 이런 친구가 있구나, 누구누구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 뭘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조금이라도 알게 되는, 팁을 얻게 되는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소개를 드리고 꼭 동명사 아니더라도 동명사라면 이 학습지 그대로 사용하시면 편리하실 것 같고요. 투부정사나 좀 다른 문법 사항도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한번 재밌게 코로나 상황에서도 거리 유지하시면서 아이들과 조금이라도 서로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즐거운 수업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히 계세요.